다음은 해당 영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2014년 5월 제넬 시몬스는 자신만의 고독한 세계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녀에게 일은 최우선 순위였다. 10년 넘게 덴버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동료들이 알기에 늦게까지 일하거나 주말에 출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가장 신뢰받고 규율 있는 경찰관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그녀의 프로 정신은 흠잡을 데 없었지만 사생활에는 가까운 관계가 전혀 없었다. 제넬은 직장 밖에서는 거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고 그녀의 삶은 예상 가능하게 단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5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파트너인 라키샤 몽고메리가 부서에 배정되었는데 그녀는 28세의 활기찬 경찰관으로 빠르게 똑똑하고 단호한 직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라키샤는 카리스마와 활발한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개방적인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런 외면 아래에는 전문적인 야망과 승진하려는 욕구가 있었고 이는 제넬이 존경하는 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직업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라키샤는 제넬의 사생활에 진정으로 문을 열어준 사람이 되었다. 6월 업무 관계를 강화하고 싶었던 라키샤는 제넬을 저녁 식사에 집으로 초대했다. 식사를 하며 업무 외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 바 너백번씩만 초대였단들이. 라키샤는 최근 남편 케빈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케빈은 36세 이 전문가로 지역 사이버보안 회사에서 일했다. 직장에서 라키샤는 종종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며 특히 관계가 힘들었을 때 케빈이 얼마나 지지적이었는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망설였다. 개인적인 경계는 항상 그녀에게 신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트너를 더 잘 이해하고 싶고 멀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망설임을 이겨냈다. 그날 저녁 2014년 6월 20일 그녀는 라키샤의 집으로 향했다. 제넬은 조용한 덴버 교회에 있는 라키샤와 케빈의 집에 도착했다.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2층 집이었다. 안에는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부드러운 톤의 인테리어, 벽에 걸린 사진들,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배경 음악. 저녁은 일상적인 대화로 가볍게 시작되었다. 힘든 상황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키샤는 훌륭한 안주인이었고 농담과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를 능숙하게 이끌었다. 케빈이 방에 들어서자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제넬은 라키샤의 남편을 만나는 것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녀와 케빈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평범한 인사를 나누었지만 제넬은 자신의 시선이 그에게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는 것을 알아차렸다. 겉으로 보기에 케빈은 차분하고 자신감 넘쳤으며 기분 좋은 바리톤 목소리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제넬을 끌어당기고 긴장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저녁 시간이 깊어가면서 대화는 점차 일상적인 주제에서 벗어났고 제넬은 점점 더 케빈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단순히 동료의 남편이 아니라 경청할 줄 아는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다. 그는 라키샤에 비해 더 차분하고 균형 잡혀 보였다. 그의 유머는 미묘했고 시선은 날카로웠다. 라키샤가 부엌이나 다른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제넬과 케빈 사이의 침묵은 제넬이 무시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무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라키샤가 그들을 잠시 혼자 두었을 때 케빈 역시 그 끌림을 느끼는 듯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깊어졌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암시를 통해 더 개인적인 주제를 다루었다. 제넬은 위험하면서도 짜릿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제넬이 몽고메리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녀는 케빈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녀의 생각은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과 대화로 돌아갔다. 그것은 단순한 친근한 대화가 아니었고 제넬은 그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까? 라키샤는 그녀의 파트너였다. 아무튼 미워가지고 많지 겨냥이 귀찮은 감동. 번을 간더 마등대 허리어답니다. 너한테리 바래편 이티이라 아티메치다디요. 직업적인 유대를 쌓아온 사람이었다. 마리가오 도너리가 빠네가 타이간. 그러나 케빈과의 그 순간은 그녀의 내면 세계를 흔들었고 이제 그녀는 자신과의 갈등에 직면했다. 그날 저녁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집으로 운전해 돌아가면서 제넬은 자신의 삶이 무언가 변화가 생겼음을 깨달았다. 2014년 여름이 되자 제넬은 자신의 과거를 점점 더 자주 되돌아보게 되었다. 케빈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깨웠다. 그날이 겪은 아버지의 이미지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강하고 단호한 경찰관이었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롤모델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공무 중 순직했던 그 운명적인 날은 제넬의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10살이었다. 번체겸이 바치게 감지되니 그녀의 기억은 사이렌 소리와 어머니의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는 그 상실에서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바로 이 비극이 제넬을 경찰로서 성공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이리 채워주기를 바랐다. 이제 20년 이상이 지난 후 제넬은 자신의 일이 더 이상 그녀가 찾아 헤매던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케빈과의 연결은 새로운 무언가처럼 보였다. 오랫동안 그녀와 함께했던 공허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 그의 곁에서 그녀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지지, 이해, 그리고 관심. 2014년 8월이 되자 라키샤와 케빈의 집안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라키샤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며 사건에 몰두했고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문제들을 회피했다. 그들 관계의 긴장 원인은 전년도에 아이를 잃은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첫 아이였고 그 비극은 그들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케빈은 라키샤로부터 멀어졌고 라키샤는 고통을 마비시키려 경력에 몰두했다. 이로 인해 그들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정서적 간극이 생겼다. 라키샤로부터 점점 멀어짐을 느낀 케빈은 결혼 생활 밖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다. 바로 이 순간 제넬은 그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키샤가 케빈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동안 제넬은 주의 깊고 배려심이 깊었다. 라키샤는 남편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비극의 여파 탓으로 돌렸다. 그녀의 의심은 커져갔지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무관심이라는 가면 뒤에 능숙하게 숨겼다. 2014년 9월까지 제넬과 케빈의 업무 관련 만남은 경찰 사건 협력을 핑계로 더욱 정기적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점차 업무 주제에서 더 개인적인 문제로 옮겨갔다. 처음에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화는 깊어졌다. 케빈은 제넬에게 결혼 문제, 라키샤와의 긴장, 그리고 커져가는 고립감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에 제넬은 자신의 과거 기억과 직업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들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그들의 정서적 유대는 더욱 강해졌다. 제넬은 자신이 케빈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반면 케빈은 제넬에게서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새로운 핑계를 찾으며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2014년 10월 초 제넬과 케빈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의 전환점이 된 것은 10월 4일 사건 논의를 위해 카페에서 만나기로 결정한 날이었다. 그날 저녁은 비공식적이었고 그들의 대화는 직업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케빈은 처음으로 제넬에게 마음을 열고 라키샤와의 결혼을 끝낼 생각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들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이 말에 대한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케빈의 삶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유대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 대한 감정이 그 이상의 무언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는 이해 속에서 카페를 나섰다. 그것은 감정적인 불륜이었고 곧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변할 수 있었다. 2014년 10월 내내 제넬과 케빈은 만날 핑계를 찾았다. 공식적인 회의, 사건 논의 등 모든 것이 그들의 정서적 친밀함을 위한 거칠에 불과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서로에게 더 많이 이야기했다. 베이동, 칠메리 녹전체켓단 제넬이 케빈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수년간 놓치고 있던 것을 그에게서 찾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라키샤에 대한 죄책감은 커져갔다. 제넬은 그것을 억누르려 했지만 케빈 역시 제넬과의 관계가 더 이상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끌리고 있으며 그녀가 아내의 동료 이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키샤는 계속해서 결혼 생활의 냉랭함이 커지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일에 몰두했다. 한편 케빈과 제넬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다. 갈등은 수평선 너머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둘 다 아직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 믿으며 그것을 억누르려 했다. 2014년 11월까지 제넬과 케빈의 관계는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 아직 육체적인 선을 넘지는 않지만 감정적인 분류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는 라키샤와 직업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제넬은 이제 그녀를 케빈과의 행복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 보았다. 그녀의 생각은
점점 더 라키샤에게 집중되었고 라키샤와 케빈이 함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괴로웠다. 질투심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어디도 이 책의 가상에 대지 않아먹답니다. 제넬은 오직 자신만이 케빈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케빈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점차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그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직장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그들의 대화, 그들이 혼자 있었던 드문 순간들로 되돌아가 방황했다. 제넬은 라키샤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전에는 그녀를 파트너로 보았지만 이제는 제거해야 할 경쟁자로 여겼다. 11월 말까지 제넬은 그녀의 내적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불안한 징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케빈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그녀의 행동과 업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제넬과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빈은 라키샤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제넬의 질투심과 불확실성을 더욱 부채질했다. 제넬의 감정 상태의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는 그들의 대화 중 케빈이 무심코 그와 라키샤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휴일을 보낼 계획이라고 언급했을 때 찾아왔다. 이렇게 하니까 내 맛이 건데이셔너드나 안제변 몇더리여 어느 큰 충격이었다. 라키샤가 케빈을 되찾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진정한 집착으로 변했다. 그녀는 라키샤에게 점점 더 위협을 느꼈고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까지 제넬 시몬스의 내적 혼란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라키샤가 케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뭔가 알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라키샤가 업무 대화 중에 결혼과 충성심 같은 주제를 무심코 꺼낸 후 그녀의 편집증은 고조되었다. 제넬에게 라키샤가 하는 모든 말은 숨겨진 암시나 비난처럼 들렸다. 이러한 대화는 위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제넬은 더욱 내성적으로 변했고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그녀는 임무 중에 멍하니 있었고 마음은 라키샤를 제거할 방법에 집착했다. 이따금씩 라키샤가 의심의 눈초리로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고 마치 제넬의 모든 비밀스러운 생각과 계획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다. 이러한 순간들은 제넬에게 공황과 불안을 유발했다. 그에단 다치는 이하 아들이 결정이기도 아담은 홈버스의 음식하다 보면 많아지도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그녀의 짜증과 위축됨을 알아차렸다. 라키샤와의 모든 대화는 밑바탕에 깔린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제넬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졌다. 12월 중순까지 제넬은 거의 완전히 편집증과 두려움의 세계로 후퇴했다. 라키샤가 케빈이나 그들의 미래 계획을 언급할 때마다 제넬은 통제력을 잃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키샤가 그들의 관계를 의심한다고 확신했다. 어느 날 라키샤가 사소한 범죄를 함께 조사하러 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의 편집증은 크게 달했다. 하루 종일 제넬은 압도적인 긴장감을 느꼈다. 바로 라키샤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제넬의 마음속에서 라키샤는 적이 되었고 언제든 그녀를 폭로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 모든 만남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었다. 발각될 것에 대한 제넬의 두려움은 유일한 탈출구가 그들의 삶에서 라키샤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것이 케빈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위한 미래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2014년 12월 말까지 제넬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라키샤가 그들의 삶에서 사라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적인 스트레스와 편집증 속에서 제넬은 사고처럼 보일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을 자주 고려했다. 경찰관으로서의 훈련은 그녀에게 위험과 범죄를 은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라키샤가 위험한 임무 중에 취약한 순간들, 주변에 사람이 적은 특정 시간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제넬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준비가 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다. 케빈에 대한 그녀의 집착과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를 멈출 수 없는 지점까지 몰아붙였다. 2015년 1월까지 라키샤는 결혼 생활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의심해왔다. 그녀는 남편의 미묘한 행동 변화를 놓칠 여자가 아니었고 케빈의 커져가는 냉담함은 매달 더욱 분명해졌다. 처음에 라키샤는 그것을 비극, 즉 아이를 잃은 옆바탓으로 돌렸지만 제넬이 그녀의 파트너가 된 후 상황은 악화되었다. 케빈은 업무 관련이라고 설명하며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고 그와 제넬 사이에는 라키샤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유대가 형성된 것 같았다. 즉시 그들과 대면하는 대신 라키샤는 더 영리한 게임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영리하고 계산적인 여자였고 남편과 파트너가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는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다. 라이샤는 의심을 혼자 간직했다. 대신 그녀는 제넬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직장에서 불편하고 압박감이 높은 상황에 그녀를 두면서 체계적으로 제넬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이것이 제넬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그녀와 상호작용하도록 강요하는 사소한 작업이었다. 다른 때에는 라키샤가 의도적으로 결근을 계획하고 휴가를 내거나 직장에 늦게까지 머물면서 겉보기에는 제넬과 케빈이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더 많이 주었다. 이것은 모두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다. 플래닝하나 마셔바나 어랭오바나. 그녀는 제넬이 긴장을 풀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했다. 2015년 2월까지 라키샤는 자신의 계획이 결실을 맺을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제넬에게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고 의도적으로 제넬이 라키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직장에서 라키샤는 제넬에게 더 중요한 업무를 위임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특정 수사를 혼자 책임지도록 허용했으며 이는 제넬로 하여금 라키샤가 자신을 신뢰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이것은 모두 라키샤의 계산된 움직임의 일부였다. 그녀는 제넬이 자신의 의심이 근거 없다고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느끼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때쯤 라키샤는 이미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살인의 선녀에 사기던 그녀는 제넬의 이상한 행동, 그녀의 초조함, 그리고 개인적인 대화를 피하려는 빈번한 시도를 알아차렸다. 라키샤는 또한 케빈이 결혼 생활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점점 더 자주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제 그녀는 증거를 수집할 준비가 되었다. 한편 케빈은 제넬이 점점 더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녀의 취약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제넬이나 라키샤 어느 쪽에도 솔직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자신만의 게임을 해왔다. 그는 제넬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용하여 그녀의 감정을 조종했다. 2015년 3월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 중 하나에서 케빈은 제넬에게 라키샤와의 결혼만 아니었다면 함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미묘하게 암시했다. 그는 라키샤와의 관계가 오랫동안 자신에게 부담이 된 것처럼 말했다. 케빈은 라키샤가 일에 너무 집중해서 오랫동안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화는 제넬의 집착을 부채질했고 케빈이 진정으로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노디아가 다다인 이도 얼른전과 편 너비어나시 뭐라 그밑에서 고마다며 케빈은 조종의 달인이었다. 건전 가리티리어 다른 저다 달인이었다. 그는 결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제넬의 상상력을 위한 여지를 남겼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라키샤 문제 해결책이 그녀의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미묘하게 그녀를 밀어붙였다. 2015년 3월 말까지 제넬은 케빈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확신했다. 라키샤는 이제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처럼 보였다. 제넬은 라키샤 없이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은 라키샤가 사라진다면 그녀와 케빈이 마침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점점 더 가득 찼다. 케빈의 조종에 이끌려 제넬은 자신의 환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라키샤가 그들의 삶에서 제거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도록 했다. 제넬의 내적 긴장은 커졌지만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케빈과 함께 갈망하는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라키샤는 제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제넬과 케빈 사이의 업무 관계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며 게임을 계속했다. 라키샤는 진실을 밝히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제넬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2015년 4월까지 제넬의 집착은 임계점에 도달했다. 케빈의 조종과 커져가는 질투심의 영향 아래 그녀는 라키샤를 제거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점차 현실적인 것으로 변했고 제넬은 그녀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경찰 훈련은 범죄가 어떻게 수사되는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제공했고 그녀는 그 지식을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사용했다. 그녀는 라키샤의 일상 습관, 그녀가 취약한 장소와 시간, 위험한 임무에서 얼마나 자주 함께 일하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제넬은 라키샤가 공무 중 사망한다면 비극적인 사고처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올바르게 실행된다면 아무도 범죄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키샤는 고위험 환경에서 일했고 제넬은 총격전이나 고위험 작전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4월 중순까지 제넬은 이미 마음속에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단계를 세심하게 생각하고 잠재적인 결과를 분석했으며 아주 작은 실수라도 케빈과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작전의 모든 단계를 상세하게 계획하기로 결정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경찰 작전 중 라키샤의 우발적인 죽음을 어떻게 조작할지 계획했다. 매일 아침 경찰서로 가는 길에 그녀는 라키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순간들에 대해 생각했다. 제넬은 행동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다른 사람들이 용의자에게 너무 집중하는 혼란스러운 순간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치명적인 총격을 가했을 경우 총격전 중 실수처럼 보이도록 표준 지급총기의 탄도학을 신중하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제넬은 직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신중하게 통제했다. 그녀는 라키샤 주변에서 더 내성적이었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의심을 살 수 있는 어떠한 긴장도 피했다. 4월 말까지 모든 것이 계획 실행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2015년 4월 29일 제넬이 완벽한 기회라고 본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와 라키샤는 덴버 시내의 작은 상점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에 대응하라는 호출을 받았다. 그것은 그들의 부서에게는 일상적인 상황이었지만 제넬에게는 기다려온 기회였다. 강도 사건은 번화한 거리의 작은 상점에서 발생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무장하고 있었고 상점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이 현장으로 가는 동안 제넬은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라키샤를 제거할 기회라는 것을 알았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곧 일어날 일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다음 날인 2015년 4월 30일 제넬은 계획을 실행할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근무교대 전에 그녀는 머릿속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여러 번 검토하며 어떻게 행동할지 분석했다. 그녀는 총격전이 라키샤의 죽음을 사고처럼 보이게 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총알은 자신의 쪽에서 발사될 것이었다. 제넬은 완벽한 범죄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다. 그녀는 혼란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사관들은 누가 치명적인 총알을 발사했는지 즉시 알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1일 아침 제넬과 라키샤는 다시 한번 무장용의자 사건 현장으로 호출되었다. 부서에게는 평범한 날처럼 보였지만 제넬에게 이것은 몇 달간의 계획의 정점을 의미했다. 그녀는 상황이 가능한 한 혼란스러워질 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강도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넬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준비해온 순간이었다. 2015년 5월 1일 이른 아침 제넬과 라키샤는 덴버 시내의 작은 식료품점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용의자는 무장하고 직원과 고객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제넬은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냉정했지만 그녀는 정신적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일에 대비했다. 그들이 상점에 접근했을 때 그들은 긴장된 대치 상황에 직면했다. 용의자는 궁지에 몰렸고 경찰관들은 그를 제압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현장에 선임 경찰관인 라키샤는 용의자를 감시하는 위치를 잡았고 제넬은 약간 뒤에서 다른 측면에서 그녀를 지원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제넬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라키샤와 용의자 모두를 면밀히 주시했다. 대치는 계속되었고 오전 10시 45분경 상황은 최고조에 달했다. 용의자가 경찰관들에게 총을 발사했고 잠시 동안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아니다. 이것이 제넬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러나 모든 관심이 용의자에게 집중되었을 때 다음에 이절이 없다. 나지만 전형적 전화 본치 그녀는 총노스와시 보았다만 한다. 그녀는 신중하게 무기를 라키샤에게 겨누었다. 총격은 빠르고 정확했다. 아직 이 마침이 되라. 제넬은 너무나 냉정하고 정밀하게 행동해서 순간적으로 용의자의 무작위 총격처럼 보였다. 등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은 라키샤는 땅에 쓰러졌다. 바로 그 순간 제넬은 용의자 쪽으로 몇 발 더 총을 발사했고 의도적으로 빗나가게 하여 그들 사이의 교전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라키샤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땅에 쓰러졌다. 공황 상태에 빠진 파트너 역할을 하던 제넬은 그녀의 곁으로 달려가 그녀의 생명을 구하려는 척했다. 그녀는 도움을 외쳤다. 라키샤의 상처에 손을 대고 출혈을 멈추려는 듯 필사적으로 연기했다. 다른 경찰관들이 용의자에게 정신이 팔려 혼란이 그들을 둘러쌌고 아무도 이 사건들 사이의 미묘한 연관성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몇 분 안에 라키샤는 숨을 멈추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사망을 선언했다. 라키샤의 시신 옆에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던 제넬은 슬픔에 잠긴 파트너 역할을 계속하며 울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당시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경찰과 의료진은 총격전 중 발생한 비극적인 죽음으로 간주했다. 다음 날 제넬은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연기했다. 그녀는 동료들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라키샤를 필사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상황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술은 신중하게 만들어졌고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제넬은 자신감 있게 행동했고 사건을 회상하는 데 실수를 하지 않아 신뢰할 수 있고 충격받은 파트너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했다. 케빈은 아내의 죽음을 알게 되자 제넬과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의 만남 동안 그는 슬픔과 그녀의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했고 제넬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느꼈다. 그들은 둘 다 라키샤를 애도했고 공유된 비극 속에서 그들의 정서적 유대는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일주일 안에 의심의 첫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넬의 진술 중 일부 세부 사항이 탄도 증거와 일치하지 않았다. 범죄 현장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은 라키샤를 맞춘 총알의 각도를 주목했다. 이 각도는 총격 당시 용의자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총알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추가적으로 보고서에는 제넬이 상당한 거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라키샤의 곁으로 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불일치는 비극에 비추어 사소해 보였지만 제넬과 그녀의 업무를 아는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2015년 5월 라키샤가 사망한 지 몇 주 후 내사관은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검토를 시작했다. 탄도 분석과 인터뷰 결과는 초기 이야기와 맞지 않는 이상한 세부 사항들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현장의 비디오 영상 역시 제넬이 주장했던 것보다 라키샤에게 더 가까이 있었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제넬은 내사과가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파트너 역할을 계속했고 의심이 자신에게 쏠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라키샤가 사망한 지 몇 주 후인 2015년 5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비극적인 사고처럼 보였다. 라키샤는 총격전에서 사망했고 함께 사망한 용의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현장의 탄도, 데이터와 비디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예상치 못한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탄도 전문가들은 라키샤를 맞춘 총알의 궤적이 용의자의 추정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 이상한 불일치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던 수사관들 사이에서 초기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곧 내사관은 가능한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사건을 검토하도록 배정되었다. 동시에 제넬의 동료들은 비극 이후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슬퍼 보였지만 파트너를 막 잃은 사람치고는 너무 침착하고 냉정해 보였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제넬을 감정적 트라우마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들조차 이상하게 여겼다. 2015년 6월 초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근처 건물 감시 카메라의 녹화 영상이었다. 카메라는 총격전 중 제넬의 움직임을 포착했고 이 움직임은 그녀의 초기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 영상에는 제넬이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라키샤에게 더 가까이 현장을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한 용의자가 이미 총격을 시작했을 때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중요한 순간에 멈추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 증거는 더 깊은 수사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런 내사과 수사관들은 제넬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결정에 무엇이 영향을 미쳤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2015년 7월까지 탄도 보고서는 수사관들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라키샤를 맞춘 총알 분석 결과 총격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궤적은 총알이 제넬의 무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시사했다. 내사관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결론에 직면하여 그들은 제넬을 더 엄격하게 신문하기로 결정했지만 수집한 증거의 전체 범위를 밝히지는 않았다. 수사관들은 사건 당일 그녀의 행동과 행적을 면밀히 분석했고 제넬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2015년 8월 라키샤 살해 사건 3개월 후 제넬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다. 하디가 바비겨마디아 스머트비에 다시 한번 그날의 사건을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번에는 질문이 더 상세하고 표적화되었다. 수사관들은 감시 영상에 의존하여 특히 그녀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었고 왜 그녀의 행동이 초기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 했다. 당자오
제네렌이 하다 통내어 보라한 사건에 따라온다는 리답디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사관들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로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감을 유지하려 했으며 자신의 버전을 고수했지만 사소한 세부사항, 잦은 망설임, 초조한 몸짓이 그녀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그녀가 실수할 여지를 더 많이 주었다. 2015년 8월 말까지 수집된 증거는 제넬에 대한 공식적인 혐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세부사항을 논의한다는 핑계로 경찰서로 호출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라키샤 살해 혐의를 읽어주는 내사과 수사관 2명과 마주했다. 제 대장, 남자팀장 칩니다. 미시메가 부부. 그녀는 자신의 신중하게 세운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수년간의 봉사와 명성이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탄도 보고서, 비디오 영상, 진술의 불일치 등 증거가 제시되자 제넬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체포는 그녀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충격이었다. 많은 이들이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전문가로 믿었던 사람이 그러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2015년 9월 체포된 상태에서 제넬은 자신의 신중하게 계획된 시나리오가 실패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조종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게임에서 졸이었고 이제 그의 영향력 때문에 그녀의 모든 삶이 폐허가 되었다. 2015년 10월 라키샤 몽고메리 살해 혐의에 대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모두가 흠잡을 데 없는 명성을 가진 경찰관 제넬 시몬스의 동기를 밝힐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듣고 싶어 했다. 그녀는 이제 그토록 흉악한 범죄의 중심에 서 있었다. 재판 내내 케빈에 대한 그녀의 집착과 그녀를 살인으로 몰아간 조종의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재판은 검찰의 주요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제넬은 케빈에 대한 낭만적인 감정이 이끌려 질투심과 그의 조종의 영향 아래 행동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치명적인 총알이 제넬의 무기에서 발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세한 탄도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감시 영상과 제넬 동료들의 증언은 검찰의 주요 증거가 되었다. 그것들은 제넬이 사건 당시 주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라키샤에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넌단탄이다. 생활배에 가면 체력이 캡티란다. 더던데 견타하까지 개판은 더욱 극적인 전환을 맞았다. 제넬 동료들의 증언은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녀의 커져가는 초조함과 행동 변화를 확인시켜 주었다. 핵심 순간 중 하나는 동료 경찰관이 겉으로는 슬퍼 보였지만 제넬이 비극 이후 너무 침착했으며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던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을 때였다.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제넬과 케빈 사이의 연락 내용이었는데 이는 그들의 가까운 관계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의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낭만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정서적 연결을 분명히 나타냈다. 제넬은 케빈과 자신의 감정과 내적 갈등에 대해 자주 논의했고 이는 그녀가 질투심에서 행동했다는 것을 법원에 설득시켰다. 그러나 진짜 전환점은 케빈의 역할에 대한 증언이 밝혀졌을 때였다. 재판 중에 숙련된 조종자인 케빈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넬의 감정을 이용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제넬의 변호인단은 그녀의 행동이 자신의 동기뿐만 아니라 그녀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밀어붙인 케빈의 영향력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케빈이 라키샤와의 결혼이 오랫동안 의미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제시했고 제넬은 이를 행동하라는 신호로 해석했다. 또한 케빈이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희생자로서의 그의 평판이 산산조각났다. 검찰은 케빈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넬을 이용했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라키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녀를 범죄로 유도했다고 증명했다. 이러한 폭로는 자신을 상황의 희생자로 보이려는 그의 시도를 약화시켰고 법원의 관심을 그의 어두운 면으로 돌렸다. 2015년 11월 말 3주간의 신문, 분석, 증언 끝에 재판은 끝났다. 법정 앞에 선 제넬은 자신의 신중하게 구성된 계획이 무너졌고 케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판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회디더 겸이거리어 디다치 가며 단단. 형량이 큰 소리로 읽혀질 때 제넬은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그녀의 감정은 복잡했다. 그녀를 이용한 케빈에 대한 분노를 느꼈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과 약점이 완전한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경력, 명성, 그리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싸웠던 케빈과 함께할 기회 등 모든 것을 잃었다. 케빈은 평판이 만신창이가 된 채 재판장을 걸어 나왔다. 비록 법적인 결과는 없었지만 그의 이름은 조종과
배신의 동의어가 되었다. 여론은 빠르게 그에게 등을 돌렸고 그의 사생활은 폐허로 남았다. 그는 혼자 남겨졌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고 결국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을 잃은 남자였다. 판결과 재판 종료 후 케빈 몽고메리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2015년 12월까지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케빈은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평판도 잃었다. 그는 조종과 냉정한 계산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동료들과 친구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 그의 어두운 비밀과 다른 여성들과의 불륜이 법정에서 폭로된 후 케빈은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시도는 실망만을 가져왔다. 재판 직후 그는 몇 년 동안 일했던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회사의 경영진은 그가 그러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에 연루된 것이 회사의 평판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고 느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동안 케빈은 끊임없는 거절에 직면했다. 그의 조종적인 행동에 대한 소문은 그의 이전 삶을 훨씬 넘어서 퍼져나갔고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불가피하게 라키샤 사건과 연결되었다. 2016년 내내 케빈은 자신을 거부한 세상에서 설 자리를 찾으려 애쓰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여론의 비난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그의 삶은 고립으로 변했다. 아니마 잽팀더 나스에 베어사비단 디닙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케빈은 제넬에 대한 자신의 조종과 과거의 결정들이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때 자신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을 잃었다. 이웃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의 이전 삶의 지인들은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한때 그를 지지했던 라키샤의 친척들조차 이제 차갑게 돌아서자 케빈은 사회로부터 단절된 느낌을 받았고 이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다. 2017년 초지역 신문과의 드문 인터뷰에서 케빈은 라키샤와 제넬 모두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을 상원의 희생자로 묘사하려고 시도했고 이는 대중의 경멸을 더욱 부채질했다. 2017년까지 케빈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덴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여 혼자 살았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가족들조차 연락 유지를 거부했다.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침묵과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었다. 매일은 그의 조종과 냉정한 계산이 라키샤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제넬의 삶을 파괴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의 행동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파국적인 결과를 촉발했다. 한편 제넬 시몬스는 감옥에서의 긴 삶을 시작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는 가혹한 타격이었다. 수감 초기 몇 달 동안 제넬은 충격과 절망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 경력, 평판, 케빈에 대한 사랑, 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2016년 감방에 앉아있으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현실에 직면했다. 케빈에 대한 집착, 질투심, 그리고 그의 관심을 얻으려는 욕망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제넬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자주 생각했다. 그러나 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끊어졌고 한때 그녀를 존경했던 전 동료들조차 그녀의 행동의 진실이 알려진 후 등을 돌렸다. 2020년까지 제넬은 자신의 미래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했고 갈등을 피하고 주목받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케빈을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게임에서 졸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깨달음은 안에서부터 그녀를 갉아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넬은 천천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교도소 생활의 일상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지만 과거 삶의 기억은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감옥 벽 안에 갇힌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결정이 완전한 파멸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했다.